한 달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캠핑을 가기로 했다. 캠핑 장소는 할머니 댁 근처에 작고 외딴 마을 근처였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오랜 전설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우리가 캠핑을 간 날짜는 마침 그 전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회자되는 날이었다. 할머니는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마을과 관련된 전설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그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이는 밤만 되면 언덕 위의 작은 흉가에서 돌아다니던 어느 젊은 소녀였다고.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드나들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할머니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다. 젊은이에게 항상 전해지는 마을의 옛 이야기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캠핑에 스릴을 더해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캠핑 당일 우리는 흉가 근처의 숲에서 텐트를 치기로 했다. 오후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해가 질 때쯤 모닥불을 피우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제서야 마을 전설을 떠올리는 듯 혹시 밤에 흉가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웃으면서 제안했다. 모두 그 제안에 장단을 맞췄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기고 흉가를 향해 걸어갔다. 흉가는 언덕을 오르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부서지고 낡은 외관, 빛바랜 목재들은 그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수줍게나마 흉가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예상하듯 내부는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물건들은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낡고 금이 간 거울이었다. 거울을 보며 여기서 소녀가 자기 모습을 봤을까? 라며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린 모두 잠시 침묵했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났다. 처음엔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순간 움찔했지만 용기를 내서 부엌으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자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창틀이 조금 열려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웃으며 바람이잖아 하고 안심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휘몰라쳤다. 돌아보았을 때 비어있던 거울 속에 우리가 아닌 다른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희미한 형체의 소녀였다. 형체는 우리를 바라보며 입가에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흉가를 빠져나왔고 정신없이 캠핑장으로 달려갔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어느새 텐트에 도착해 서로를 확인하면서 그저 살아있다는 데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를 찾지 않았다. 할머니한테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자 그녀는 우리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 소녀는 여전히 그 언덕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냥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 여겼던 전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혹은 우리가 그저 겁에 질려 상상한 것인지 그 답은 아직도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오래된 전설이 주는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종종 그날 밤에 이야기를 서로에게 해주곤 한다. 그리고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때때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등 뒤로 소름이 돋곤 한다. 마치 그 소녀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우리 기숙사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고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낡은 건물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소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새벽 2시쯤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기숙사 복도에서는 간헐적으로 물 떨어지는 소리와 오래된 파이프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노트북을 끄고 불을 끄자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잠에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휙 하고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방 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창문을 다시 확인했지만 잘 닫혀 있었다.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이불을 더 단단히 끌어올리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마치 누군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소리 같았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내 방으로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고 곧 누군가가 문을 천천히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을 눌러놓은 듯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때 문 손잡이가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복도에서 또 다른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끈적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잠을 설치곤 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다.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 믿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친한 친구가 우리 방에 놀러왔다가 그 소리를 함께 듣게 되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자고 했다. 둘이 함께 복도로 나가보니 놀랍게도 복도의 끝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에서 한때 이 기숙사 사감이었던 어떤 사람의 낡고 먼지 쌓인 일기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글씨로 매일 밤 기숙사를 돌던 그의 마지막 기록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 난 아직 여기서 이 복도를 계속해서 걷고 있다.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그 소리의 정체는 사감이 남긴 오랜 흔적이었고 기숙사에는 그에 얽힌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친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시간의 그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마치 우리의 발견으로 그 영혼이 비로소 해방된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기숙사 벽에는 그날 밤 들었던 차갑고 끈적한 소리가 가끔씩 울리며 새어나왔다. 마치 아직도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우리 마을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가운데로는 작은 개천이 흘렀다. 여름밤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장마가 시작되면 개천은 불어올라 격렬한 물소리를 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 내 친구들과 나는 마을 산책길을 걷기로 했다. 그 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길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산책로였다. 낮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밤이면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오래된 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고목 같은 실루엣을 만들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삐걱이는 소리를 내곤 했다. 우리는 손전등과 몇 개 이간식을 준비해 길을 나섰다. 여름밤 특유의 끈적한 공기가 우리를 둘러쌌고 개구리들의 합창이 마치 우리의 동행을 반기는 듯했다. 친구는 손전등을 흔들며 앞장서서 걸었다. 아, 무섭기보단 오히려 신난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나머지 우리도 덩달아 웃으며 길을 걸었다. 하지만 길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했으나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마치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발걸음을 늦추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뭔가 이상한데? 내가 조용히 말했다. 설마 귀신이겠어? 그냥 동물이겠지. 또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하지만 나머지 우리 모두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손전등을 비춰도 숲속은 여전히 어두웠고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 우리 모두 멈춰서서 그곳을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나무가 울창한 것처럼 보였으나 조금 더 집중해서 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한 형체였다. 그리고 그 형체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을 가린 긴 머리카락 사이로 불길한 눈빛이 번뜩였다. 으악,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을 본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달리며 뒤를 돌아보니 그 형체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정신없이 달려 마을로 돌아온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무사함을 안도했다. 그날 밤 이후 그 산책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더욱 소문이 퍼졌다. 그 길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 길 한가운데 서 있던 그 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길로 나서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가끔씩 무더운 여름밤에 다시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 형체는 과연 정말로 귀신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착각이 불러온 환상이었을까? 아마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무서운 밤의 이야기 중 하나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더 무섭고 기이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나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의 작은 마을.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는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다. 이 집에 얽힌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는데 아무도 그 진위를 확인해 본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한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에 살다가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다는 것만이 확실했다. 1970년대 초 서울에서의 번잡한 삶을 피해 이 시골로 이사 온 이씨 가족은 그 폐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딸로 구성된 가족은 대도시에 혼잡을 벗어나 한적한 삶을 꿈꾸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사 온 첫날부터 묘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밤이 되자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벽 안에서 발톱으로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낡은 집이라 그런 것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 뚜렷해지고 빈번해졌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마당에 나중에 쓰려고 묻어두었던 쌀독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가족들은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집안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사랑하는 딸들은 자꾸만 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고 했으며 아버지는 마치 그림자 같은 형체가 집안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 아버지는 너무나도 생생한 악몽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에는 물에 젖은 듯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는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창문을 향한 그의 시선은 그를 더욱 공포에 빠뜨렸다. 현실에서도 같은 여인이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의 방으로 모였다. 모두가 같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도망치듯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운 뒤 다음날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날 밤 마을에 가장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고 그 집은 그날 이후로 폐허가 되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갔으나 이씨 가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집안에는 싸움의 흔적이나 가족이 떠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이후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서늘한 악기의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비 오는 밤이 되면 집의 창문에서 사람의 형체가 비친다는 소문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